안녕하세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미디어연구실의 황유선 연구위원입니다. 요즘 제 인스타그램에 방송상품 광고 하나가 자주 뜨는데요. 오직 이번 달에만 이 가격, 월 7,700원. 어떠세요? 괜찮은 가격 같나요? 사실 제 관심을 끈 건 가격이 아니라 회사 이름인데요. LG 헬로비전. LG U+가 CJ 헬로를 인수하면서 CJ 헬로의 이름이 LG 헬로비전으로 변경된 거죠. IPTV 3위 사업자가 케이블 1위 사업자를 인수한 겁니다. 또 다른 IPTV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는 T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료 방송 시장이 IPTV 3사 중심의 이른바 빅3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들 인수합병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유료 방송 시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LG U+는 400만, SK 브로드밴드는 300만 수준의 가입자를 단숨에 확보했습니다. KT 계열에 이은 규모 있는 2위, 3위 사업자가 된 거죠. 인수합병 결과 이들 상위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80% 수준에 육박하는데요. 사실 IPTV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었습니다. 2010년 14.2%에 불과했던 IPTV 3사의 점유율은 2018년 47.8%로 3배 이상 증가했죠. 이번 인수합병은 IPTV 3사, 즉 통신 3사 중심 시장구조 체제로의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킨 셈입니다. 전국 단위가 아닌 SO 방송구역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공정위는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유료방송 시장을 전국이 아닌 SO 방송구역별 시장으로 획정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도 이미 동일한 시장 획정을 하고 있었죠. LG 헬로비전과 T브로드는 전체 78개 SO 방송구역 중 각각 23개 구역에서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이 결합기업들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기존의 T브로드는 4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합병 후에는 이 수치가 17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쟁 제한 우려가 존재하는 지역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공정위는 SK 브로드밴드와 T브로드 합병에 대해 전체 23개 방송구역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구역이 공정거래법상 경쟁 제한 추정 요건에 부합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결합기업이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17개 구역에 대해 가격 인상 수준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죠. 하지만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양상을 살펴보면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순히 가입자 수신료를 확보하는 경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터넷, 이동전화와의 결합상품 판매, VOD, IoT 등 부가 서비스 판매, 가입자 베이스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입자 기반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적자는 가입자 이탈을 초래할 겁니다. 가입자 기반 훼손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쉽지 않은 이유죠. 가격 인상을 통한 매출 확대가 그리 녹록치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결합기업이 얻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우선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방송시장은 통신시장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네트워크 산업입니다.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를 마련해야 하죠. 망을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가 깔리고 나면 추가적으로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우 적어집니다. 가입자가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입자 기반 확대는 단순한 매출 확보를 넘어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 개선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겠죠. 결합기업이 과연 IP망과 케이블망 모두를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죠. 사실상 중복 투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죠. 결합기업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케이블 가입자를 IPTV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확보의 효과는 유료방송 시장 내로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결합상품 경쟁이 강화되면서 유료방송 시장 경쟁이 초고속 인터넷 시장, 그리고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경쟁과 상호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유료방송을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는 계약 건수는 2013년 939만 건에서 2018년 1,417만 건으로 지난 5년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772만 건은 방송, 인터넷, 이동전화 모두를 포함한 결합상품 가입자로 지난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했죠. 결합기업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케이블 가입자를 자사의 방송통신 서비스로 전환시키려고 할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LG 헬로비전 케이블 가입자 중 상당수는 LG U+가 아닌 KT나 SK군의 인터넷,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LG U+는 이들을 자사의 통신 서비스로 전환시키려고 하겠죠. 반면 LG U+의 통신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에게는 케이블과의 결합 상품이나 좀 더 적극적인 IPTV 결합 상품 판매를 통해서 가입자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할 겁니다. 결합 상품을 통한 경쟁이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더욱 강화되는 거죠. 미국 미디어 산업에서도 유료방송 플랫폼 간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이 플랫폼 간 수평 결합보단 컨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수직 결합 또는 수직적 사업 영역 확대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플랫폼 사업자인 AT&T는 HBO를 가진 타임 워너를 인수했죠. 막강한 컨텐츠를 보유한 디즈니는 OTT 플랫폼인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미디어 산업의 구조 변화, 그 중심에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의 성장이 자리하고 있죠. 일각에선 국내의 이번 인수합병 또한 OTT 성장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대응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미국과 같은 코드 커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유료 방송 가입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인수합병을 OTT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하긴 어려운 부분이죠. 하지만 유료 방송 시장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죠. TV가 아닌 모바일을 통한 영상 콘텐츠 소비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유료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이른바 코드 네버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수평 결합을 넘어 다음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평 결합을 통한 규모의 확보도 어쩌면 다음 전략을 위한 필요 조건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번 인수합병은 결합 당사가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쟁의 다음 국면, 그 문을 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